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좀 더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작으신 분들은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뭔가 조금 더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프랑스가 홈에서 0대 0으로 비길 줄은 몰랐다. 그리고 어제 뭔가 좀 변수도 많았죠. 그래서 역시 월드컵 네이션스 어렵다. 뭐 모든 게 다 어렵지만 확실히 리그보다는 흐름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리그에 계속 이제 주마다 이제 하는 경기들이고, 이거는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좀 빡셉니다. 아무리 강팀이어도 어제 이제 브라질 비기는 거랑 아르헨티나 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정에서는 둘 다 이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파라과이나 베네수엘라가 홈에서 나름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건 예측했는데 어제 이제 예측 못했던 것들이 이제 뭐 홈에서 아르메니아가 졌다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바레인이 중국한테 이제 잡힌 거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서 좀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가볍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많아야 하루에 한 10경기? 뭐 어제 이제 아침까지 합치면 한 15경기 요 정도. 그러니까 새벽으로 넘어가는 경기는 많아야 10경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적은 만큼 좀 잘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메모장을 좀 켜보겠습니다. 경기가 10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제는 시간상 이제 촉박해서 그랬던 거고, 오늘은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일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하고 일본, 당연히 이제 순위 차이가 좀 있죠. 일본이 지금 3승 1무, 그리고 15득점에 1실점.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야 이거, 인도네시아 3무 1패입니다. 4득에 5실. 그러니까 뭐 비교하자면은 인도네시아도 패배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태용 감독이 있는데 생각보다 선방을 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선방 중, 홈에서 호주랑 비기고, 사우디 원정 가서 비기고, 중국전 진 게 아쉬울 뿐. 이게 유일한 패배긴 합니다. 3연속 무승부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본한테는 좀 빡세긴 해요. 근데 아시안컵에서도 결국 지긴 했지만 일본 상대로 골을 넣었다는 거. 1대3 패배. 그러니까 골을 넣고 못 넣고의 그것도 좀 중요하다 보거든요. 어쨌든 무득점으로 졌느냐, 그래도 한 골이라도 넣고 졌느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일본을 최근에 이제 상대했을 때 한 골 정도 넣었다는 거. 뭐 그게 물론 후방 막판에 터진 거긴 합니다만은, 뭐 슈팅이나 이런 것도 압도적으로 밀리긴 했어요, 점유율도.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 슈팅이나 점유율은 당연히 밀릴 겁니다. 근데 이제 배당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사실 뭐 배당들이 뭐 괜찮았던 경기들도 있긴 한데, 이게 9시 경기이고 너무 혼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주력은 무리일 것 같고 뭐 핸디나 고배당 쪽으로 노려보는 게 예,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일본 마엔까지 배당 변경이 돼서 물론 이제 일본이 이길 확률이 크긴 하지만 전 그래도 인도네시아 홈이라는 점을 무시할 순 없다. 왜냐 뭐 이길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래도 호주랑도 비겼었고 축구라는 게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적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바레인전도 5대0으로 이겼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빙으로 가면 뭐 한 골차가 될 수도 있는데 박빙은 솔직히 힘들고 일본의 압도적 승리냐 아니면 골이 빨리 안 터져서 가까스로 이기느냐. 왜냐면 그 호주전처럼 만약에 호주도 결국엔 전반에 0대0이었고 슈팅도 19대5로 더 많았고 점유율도 거의 6대4 정도? 그러니까 유효 슈팅 차이가 크게 안 났어요. 슈팅에 비해. 예, 결국에는 호주 공격보다 일본이 더 셀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골 넣을 확률이 더 높긴 한데 이 골을 빨리 못 넣었을 때 그게 상당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일반 승은 별로다. 무조건 일본 승이 보이지만 배당으로만 보면 굳이 왜냐면 묶어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 가려면은 결국엔 오늘도 배당 낮은 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제 일단 한국승을 갔습니다. 2순위로 갈 게 없어서 근데 오늘은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밑에 있는 배당들이 괜찮거든요. 북아일랜드나 포르투갈 요 정도만 지금 배당이 1.5가 안 되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한 배당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고배당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도네시아가 지금 같은 C조에서 최하입니다. 승점이 3점. 근데 어쨌든 중국이나 바레인보다 패가 적고 아직 1승이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뭐 얻어 걸려서 일본이 뭐 퇴장이라는 변수라든가 뭔가 그러면은 호주 사우디랑 동률이 되는데 사실 그러긴 쉽지 않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잘해야 무승부 정도. 아주 잘해야. 아주 잘해야. 왜냐면 일본이 딱히 결장이 없다. 이것도 큽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에 뭐 결장자가 많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쿠보, 도안리츠, 미나미노 그리고 뭐 나카무라, 이토주냐, 뭐 미토마 카오루. 그러니까 부상이 없어요 지금. 너무 막강하다 지금.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개털릴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인으로 빠지는 건 당연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최근 잘하고 호주전 박빙으로 스코어만 0대0으로 끝났지만 누가 봐도 일본 승 마엔까지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갈 거면 마엔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래 뭐 일본 그냥 아주 때려 넣을 것 같다 하면은 뭐 이 마엔도 불가능한 거 아니다. 뭐 3.5 마엔도 가능할 수도.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뭐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홈의 인도네시아라면은 그래도 원정보다는 조금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느낌인데 일본이 너무 강하긴 해요 사실. 호주전도 홈에서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그 전에 사우디 원정 2대0 뭐 바레인 5대0 그리고 뭐 그 전에 경기들도 보면은 웬만해서는 일본이 저득점 한 경기가 몇 경기 안 돼요. 호주 한 골, 예전에 북한전 한 골. 이거 빼면은 사실 그 아시안컵의 이라크전, 이란전 뭐 어쨌든 상대가 좀 강한 것도 있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일본이 홈에서 저득점 한 경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뭐 원정이긴 하지만 홈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정에서도 뭐 저득점한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 이란 이라크는 중립이었고, 그리고 뭐 미얀마, 그리고 북한, 뭐 바레인, 사우디, 그리고 예전에 그 피파 그 뭐지 예선에서도 이제 시리아, 그것도 중립 경기이긴 한데 어쨌든 다득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빡세다. 배당은 높이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일반승 가기는 애매하고, 이럴 거면 가장 좋은 건 오버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일본이 인도네시아한테 일격 당해서 한 골을 먹히더라도 뭐 3대1의 승리가 됐든,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PK라든가 뭐 퇴장으로 인해서 하더라도 한 명이 불리한 상황에서 저는 일본이 어찌저찌 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2대2 스코어 나온다 한들, 아니면 일본의 압도적인 이제 4대0, 5대0 승리가 되든, 배당 측면으로 노릴 때 일본의 승 마인도 좋아 보이지만 뭔가 3.5 마인은 좀 빡세 보여요. 4대0까지는. 그래서 저 2배 이상 좀 그 일본 2마인을 노린다면 인도네시아가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거든요. 3대0으로 지고 있더라도. 저 오버 한번, 배당 대비 오버 한번 노려본다. 일본이라면 가능할 듯. 득점력이면. 해서 인도네시아가 골만 넣어주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경기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고배당 측면으로 오버 한번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건드리는 게 좋지. 다른 거는 그 정도로만 접근을 합시다. 아이고, 이 한 경기에 너무 많은 이제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자, 키프로스하고 리투아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션스 리그 경기인데 이게 이제 2시 경기거든요. 오늘 네이션스 중에 키프로스, 리투아니아만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대가. 나머지는 4시 45분에 다 열리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인도네시아는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어요. 미드필더에.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키프로스. 키프 1승 3패. 리투 4패입니다. 4패. 둘 다 득점력 저조. 오히려 1승한 키프가 리투보다 득점력 없음. 1득에 10실점이에요. 리투아니아는 3득에 8실점이고. 그래서 오히려 득점력으로만 보면 리투아니아가 더 좋고, 그러니까 키프로스는 수비의 경고 누적, 그리고 미드필더에 한 2명 정도 부상입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도 그러니까 키프 수비 경고 누적 1명, 미필 2명 부상 결장, 그리고 리투 미필 경고 누적 1명, 그리고 공격에 1명 부상. 근데 이 선수가 2골을 넣고 있습니다. 팀 내 골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 그래도 리투 쪽이 좀 더 손해지 않을까. 골에 관여하고 있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리투가 막 득점력이 막 좋지도 않은데, 그리고 최근에 4전 전패잖아요. 로마니아전, 코소보전, 뭐 키프로스전 0대1로 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홈에서. 근데 어쨌든 3경기 연속 다 골은 넣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반전 스코어만 보면은 동점이었거나 한 골차 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키프로스 정도면 해볼 만하다. 왜냐, 3경기 무득점. 그래서 원정에서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키프로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때도 점유율은 리투가 더 많았고 슈팅도 좀 더 많았어요. 유슈팅 차이가 큰 차이가 없긴 했지만 3경기 무득점은 좀 빡세다. 그리고 리투는 어쨌든 원정이긴 하지만 득점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게 좀 걸려서 저는 이 경기 리투 프렘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무승부 유력하죠, 이 경기. 예. 그리고 키프로스가 리투 상대로 홈에서도 1대0, 원정에서도 1대0이라서 상대 전적에서는 앞섭니다. 아. 그리고 키프로스가 지난 이제 작년 잠깐만. 살짝 수정을 해야 될 게 그때 1대0의 스코어를 한번 봐야겠는데 요거. 이게 그 뭐지? 상세 내용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친선전이라서. 안 나오네. 그냥 스코어 1대0만 나오네. 그러니까 피파 랭킹이 그때 23년 당시에 124위하고 134위라서 이 순위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두 팀이. 그러면은 득점 때문에 리투아니아 프렌을 봤는데 어쨌든 상성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언더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프렌보다는 상성이 걸려서 언더 쪽으로 접근해 보겠다. 왜냐면 또 1대0의 키프로스의 승리가 나오면은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득점력이 3경기 무득점이고 리투아니아는 3경기 연속 득점 중이기 때문에 언더 보지만 프렌 가기가 조금 애매해서 고배당으로 간다면 무승부 한번 노려봄직합니다. 요거는 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려보고 그 다음에 산마리노 지브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은 산마리노 지금 보시면은 1승 1패 지브롤터가 1승 2무인데 일단 경고 누적이 한 명이 있고 지브롤터는 딱히 결장이 없는데 뭐 아시다시피 산마리노하고 지브롤터는 뭐 득점이 많이 없습니다. 둘이 붙었어도 예전에 한번 홈에서 0대0으로 비겼고 둘 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이제 승리로 따진다면은 최근에 지브롤터가 훨씬 좋죠. 뭐 리히텐슈타인 원정에서 비겼다든가 홈에서 산마리노를 잡았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최근 5경기에 2승 3무니까 그래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계속 저조하거든요. 그래도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볼 건 홈에서 최근 리히텐슈타인이나 키프로스 상대로 골을 넣었고 예전에 핀란드전도 그렇고 덴마크전도 그렇고 그래서 산마리노는 원정에서 득점 거의 못함. 근데 요즘 보면 홈에서 나름 한 골은 넣음. 덴마크전 뭐 핀란드 그리고 뭐 키프로스 그리고 최근 리히텐슈타인까지 그래서 홈이면은 한번 걸어볼 만하다. 그리고 지난번 지브롤터 원정에서도 결국엔 한 골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언더 배당이 상당히 적죠. 왜냐 언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측면으로 볼 때는 그리고 산마리노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브롤터 원정 내용은 비슷함. 점유율, 슈팅 같음. 유슈팅까지 같음.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라는 느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마리노가 홈이고 최근의 득점 지브롤터가 아무리 이제 무패 흐름이라도 요 경기도 저득점 예상하고 비길 가능성 높다. 다만 홈이라서 프렌 가능성이 리투보다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언더 가거나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을 듯. 그러니까 배당 측면으로 보면은 언더보다는 프렌이 더 좋죠. 배당이 좀 더 높으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배당이 낮더라도 둘 다 골을 많이 못 넣기 때문에 언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뭐 산마리노가 또 1대0으로 이기든 뭐 지브롤터가 1대0으로 이기면 뭐 산마리노가 이기면 좋지만 지브롤터가 이겼을 때는 또 프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팀들의 경기에서는 퇴장 하나 나오면은 그 팀이 이기기 진짜 빡세거든요. 그래서 확률로 가면 언더로 가야 되고 고배당 갈 거면 무승부. 약간 키프로스하고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나 산마리노 같은 경우는 무무 섞어서 한번 노려봄직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경기들을 봐야겠지만. 그래서 흐름은 지브롤터가
조금 더 좋지만 원정에 지브롤터도 득점력이 최악입니다. 최악. 최근에 원정에서 득점한 적이 없어요. 뭐 상대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룩셈부르크.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그냥 천천히 할게요. 어제는 좀 급하게 했는데 경기도 많지 않고. 그리고 내일 5경기, 그러니까 8시 30분 경기부터는 내일 합니다. 오전에. 주말이고. 왜 내일 하냐? 이유는 하나. 내일 낮 경기가 없어서 오전에 방송을 합니다. 그 2시에 있는 1추까지 같이. 그래서 원래라면은 내일 이제 아침에 경기가 있잖아요. 뭐 6시인가 뭐 8시 반 일찍 시작하는 것들. 8시 반인가? 근데 왜 같이 안 하냐면 걔네가 듬성듬성 있더라고. 8시 반, 뭐 10시, 11시 막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8시 반 한 경기, 뭐 9시, 뭐 10시 반, 11시, 그리고 2시 있으니까 띄엄띄엄 있으니까 앞쪽에 몰렸으면 6시 뭐 8시 반에 있으면 하는 김에 같이 할 텐데 10시 반, 11시, 2시까지 있다 보니까 그럴 거면 내일 오전에 그냥 2시 경기까지 한 번에 하자. 왜냐? 낮 경기가 이와타 경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아제르바이잔 11시 경기부터니까 차라리 그냥 내일 뭐 원래 낮방송 하던 걸 그냥 오전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경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경기 룩셈부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룩셈부르크하고 불가리아. 얘네 지금 순위 보면은 잠깐만요. 룩셈부르크. 일단은 룩셈이 2무 2패. 불가리아가 1승 2무 1패.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딱 한 경기 차이니까. 득점도 딱 1득씩밖에 못했고 뭐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일단 주전키퍼가 룩셈은 주전키퍼가 부상으로 결장. 요게 좀 타격이 있죠. 그리고 불가는 그냥 줄여서 할게요. 미필의 경고 누적 1명 결장. 뭐 컨디션 불량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주전키퍼 빠진 룩셈이 좀 손해겠죠. 그리고 두 팀이 붙었을 때 룩셈이 불가리아 상대로 이긴 적 없음. 하지만 비긴 적 많음. 그러니까 못 이겼지만 비긴 적 많다. 그래서 홈에서 지금 2번 연속 비기고 있거든요. 최근에 22년도에 친선전도 비겼고. 그래서 이 경기도 어찌 보면 키프로스 산마리노의 연장선이다. 언더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불가리아도 최근에 이제 북아일랜드한테 이제 5실점해서 그렇지. 그 전에 다 지금 한 7경기 연속 언더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무승부가 이제 엄청 많아서 그랬던 건데 그 무승부도 0대0 무승부가 은근히 좀 껴있어요. 그리고 특히 홈에서 이제 룩셈부르크하고 비겼었기 때문에 홈에서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겼죠. 그래서 뭐 룩셈부르크도 보자면 얘네도 그나마 홈에서 좀 칩니다. 아이슬란드도 잡았었고 보스니아 상대로도 4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최근에 잡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벨라루스하고의 그 경기에서 비겼지만 홈에서 지긴 했는데 득점력이 막 높은 건 아닌데 그나마 홈에서의 그 득점력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둘 다 득점력이 좋진 않다. 그래서 요 경기도
불가리아가 뭐 북아일랜드니까 5대 0으로 졌지. 룩셈부르크면은 쉽게 골을 안 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많은 득점, 저득점 예상함. 이길 가능성 높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키프로스, 산마리노, 룩셈부르크 모두 무승부 가능성 높게 봐서 닥프렌으로 가셔도 되고. 근데 이제 배당이 좀 더 적더라도 무승부 안 나오면은 프렌이 안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언더가 더 좋고 그 다음이 프렌이고 그 다음이 무승부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더를 1순위로 보고 불가리아 쪽으로 배당이 빠진데 이것도 비길 가능성 높다. 해서 너무 무승부 보이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무승부 나올 거면 가야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무승부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요 경기도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룩셈부르크도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고 불가리아는 뭐 원정에서는 지금 5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그 불가리아가 최근에 오랜만에 진 거예요. 오랜만에. 한 1년 동안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루마니아 원정이나 슬로베니아 원정에서도 비겼던 불가리아라. 그래서 프렌 가기가 좀 빡세요. 그러니까 불가리아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룩셈부르크도 홈에서 좀 하고 둘이 붙으면 무승부가 많아서 언더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넘어갑시다. 루마니아, 코소보. 자, 루마니아하고 코소보. 자, 루마니아가 지금 1위 같은데 코소보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은 루마니아 4승 무패, 코소보 3승 1패.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딱 한 경기 차이고. 코소보도 득점력이 좋습니다. 9득에 4실점. 루마니아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일단 둘 다 큰 결장이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코소보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상대 전적 2승 1무로 루마니아 우세. 유로 그때 그 예선인가 그때 같은데 홈에서 코소보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죠. 원정 가서는 비기고. 그래서 상대 전적은 루마니아가 좋다. 그리고 루마니아가 최근에 득점이 좋아요. 다득점 중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 코소보 원정 3대 0, 리투아니아 3골, 키프로스 3골, 리투아니아 원정도 2골. 그래서 루마니아가 그 전에도 홈에서 뭐 스위스도 잡고 뭐 약팀하고 막 비긴 적도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안 진다 보면 됩니다. 홈에서는. 그래서 코소보 같은 경우도 지금 키프로스 원정 4골, 리투아니아 2골, 그 홈에서 키프로스 3골. 근데 이제 그때 루마니아하고의 경기에서 이제 3실점을 한 그 전적이 있는데 그때 퇴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퇴장도 퇴장 당하고 난 이후에 3골을 먹힌 게 아니고 3골 먹힌 이후에 퇴장을 당한 거라서 사실 슈팅이나 점유율은 코소보가 홈에서 루마니아보다 좋았음. 하지만 유효 슈팅 1대8로 밀림. 그리고 퇴장도 3골 먹히고 난 후라 퇴장이 그렇게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마니아 홈이다 보니까 사실 코소보는 지난번 홈이라서 이제 뭔가 유효 슈팅 말고는 조금 이제 선방을 했지만 아무리 최근에 다득점을 하고 있어도 루마니아 원정이라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루마니아 승 보는 게 맞다. 배당이 코소보 쪽으로 빠지는데 홈이라서 루마니아 승 봅니다. 다만 이제 배당이 원정으로 빠지는데 글쎄요. 차라리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게 경배는 코소보 원정 배당으로 빠지고 또 마에는 또 루마니아 마엔으로 빠지고 1마에는 참 희한하네 이게.
예. 2.5라서 오버 가는 게 속 시원하다. 나 좀 애매하다. 근데 둘 다 최근에 득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루마니아가 뭐 반대로 코소보전 반대로 뭐 먼저 퇴장당해서 이제 지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루마니아 4연승인데 코소보도 3연승이다. 그리고 코소보가 무시 못하는 게 예전에 스위스 원정에서도 비겼고, 뭐 홈에서도 비기고, 그리고 뭐 유로에서 졌다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아예 못 비빌 정도의 느낌은 아니니까, 비빈다면은 뭐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느 팀이 이기든 지더라도 한 골은 넣겠다 해서 루마니아 승 아니면 오버 쪽으로 보는 게 좋을 듯. 요 글쎄 마해는 좀 애매하네요. 루마니아가 대승을 거둘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근데 확률상으로는 루마니아 핸디무 가는 것보다 마행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완전 고배당을 노린다면 뭐 2핸디무 정도, 뭐 5배 정도 되는 거. 그래도 루마니아가 이기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마행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그건 좀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루마니아 승, 그리고 루마니아가 지는 그림까지 생각하거나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 오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벌써 몇 경기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도 좀 일찍 켰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네요. 자, 스코틀랜드, 크로아티아. 가끔씩 경기가 적을 때는 요 메모장으로 하는 게 보는 것도 편하고, 너무 많을 때는 못 하고요. 자, 일단 상성은 반반입니다. 상성은 반반이다. 최근 흐름만 봤을 때. 그리고 스코틀이 홈에서 크로아티아에게 진 적은 없음. 전적이 오래돼서 그렇지 1승 1무입니다. 1승 1무.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은 스코틀이 안 좋음. 1무 3패. 그리고 크로는 2승 1무 1패. 예. 그래서 아직 1승이 없는 유일한 팀입니다. 그룹 1에서. 그래서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지난번 홈에서 포르투갈 비긴 거는 잘했다고 봄. 어쨌든 0대0으로 비겼잖아요. 그리고 스코틀이 이제 1무 3패라서 성적만 놓고 보면은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성적은 최악인데 내용 보면 다 아쉽게 진. 한 골 차. 포르투갈 원정도 선제골 넣고 역전 당하고, 크로아티아전도 전반 1대1이었는데 그렇게 됐고, 폴란드전도 2골 먼저 내주고도 2골 따라가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0대0이고, 그래서 쉽게 안 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스코틀랜드 스페인 잡았을 때는 엄청, 그때는 한참 이제 연승할 때, 요즘엔 그 정도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스코틀랜드 쉽지 않아요, 원정은.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뭐 홈에서도 스코틀랜드나 폴란드 상대로 한 골 차로 이겼고, 폴란드 원정도 비겼고 3대3으로. 그래서 크로아티아도 이기는 경기들 보면은 잘 안 지긴 하는데, 이길 때 보면은 한 골 차 승부가 은근히 좀 많아서 스코틀 원정 좀 빡세다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가뜩이나 이제 1승이 없어서 지금 급한 입장인데, 해서 또 지난번 포르투갈하고 비겼고, 물론 이제 슈팅이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밀렸죠. 다만 크로아티아 정도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 왜냐, 원정 가서도 한 골 넣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선제골이었나? 그걸 한번 봐야겠네요. 크로아티아전 한 골 차로 지긴 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하고 점유율이나 이런 걸 한번 봐봅시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선제골을 먼저 넣었었네. 그리고 동점골 먹히고 후반에 역전골 먹히고, 뭐 점유율은 거의 비슷했고 슈팅이 한 2배 정도 차이 났는데, 홈이면 비벼볼만 한데요, 요거. 그래서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 높다.
홈이라서 저는 스코틀 사이드로 봅니다. 그러니까 멤버로 보면 크로아티아가 좀 빡센데, 근데 이게 스코틀 사이드로 못 보는 게, 일단 루이스 모건 그리고 채 아담스가 부상으로 결장이라네요. 예, 공격에 채 아담스가 그래도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지금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건 맥토민이긴 한데, 물론 교체로 나왔었나? 뛴 거는 많진 않거든요, 채 아담스가. 그리고 크로아티아 주전 키퍼 퇴장, 아마 지난 경기 퇴장인 것 같은데 요거 좀 크네요. 그리고 공격에 이제 안테 부디미르 경고 누적 결장. 자, 그래도 이제 보면은, 잠깐만요. 지난번 폴란드전 그리고 안테 부디미르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제 교체로 오기 때문에. 얘가 오사수나에서 그래도 지난 시즌에 골을 좀 많이 넣었던 걸로 아는데, 올 시즌에는 못 넣는 건 아니긴 해요. 올 시즌도 바르샤전도 2골을 넣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전 멤버로 봤을 때는 막 주전으로 뛸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 크라마리치도 있고 해서 지난 폴란드전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완전히 스코틀랜드 사이드로 좀 못 보면 이것도 언더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어서, 아니면 아예 언오버를 버리고 그냥 무만 봐야 될 수도 있는 경기라. 왜냐, 크로아티아도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다는 게, 얘네도 포르투갈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고, 그리고 애초에 멤버로 볼 때는 근데 이 MLS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나름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라이언 골드도 그렇고. 아주 득점량이 많은 건 아닌데 근래 들어서 미축에서 골을 좀 넣었어가지고, 그게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잠깐만요. 폴란드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폴란드한테 선제골 먹히고 내리 3골을 넣었는데 다시 2골 먹히고, 그 이후에 이제 주전 키퍼가 퇴장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안테 부디미르도 또 교체로 들어갔는데 경고를 받아서 이제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경고 누적이나 이런 결장 부분으로 보면은 크로아티아가 조금 손해긴 합니다. 스코틀랜드도 아주 손해가 없는 건 아닌데. 예. 이 경기 원정 크로아티아 결장이 좀 더 손해이긴 한데, 스코틀 승까지 보기도 애매합니다. 무승부 유력하다. 오늘은 뭐 무밖에 안 보이네. 이게 진짜 그 무승부를 어떻게 나눠서 가야 되나 이거. 이게 참 고민이 되네요. 그죠? 그래도 무승부 봅니다. 그래도 무승부 보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고 뭐 스코틀랜드 프레임 가기에는 크로아티아 승리 살짝 걸려요. 그리고 두 팀이 아시겠지만 득점이 못하는 팀이 아니야.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도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 본다고 언더 가면은 이거 좀 난감할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무승부 보고, 오히려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 높다. 승패로 갈리면 무조건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듯, 어디든. 그래서 저는 무 보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랑 오버를 같이 보겠다.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랑 오버 같이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7번째 경기죠. 7번째 경기 덴마크하고 스페인. 오늘 좀 굵직굵직한 경기들이 좀 있긴 하네. 덴마크전도 그렇고. 자, 일단 지금 스페인이 조 1위 같거든요. 덴마크가 2위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페인이 무패거든요. 스페인 3승 1무. 그리고 덴마크가 2승 1무 1패. 뭐 당연히 득실도 스페인이 더 좋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덴마크가 크게 부상은 없어요. 스페인이 라민 야말 부상으로 결장. 이게 모라타. 근데 스페인이 보면 뭔가 조금 강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강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참이 좀 애매한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서 일단 지금 스페인 보면은 최근 스코어만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긴 해요. 왜냐면 스위스 상대로도 4대1로 발랐고 덴마크전을 한 골밖에 못 넣었지만 세르비아전도 3대0으로 이겼고 해서 득점 많을 때는 좀 다득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3연속 승리 중이죠. 세르비아 원정에서 비기고 난 이후에. 그리고 스페인이 근래에 졌던 경기가 예전에 콜롬비아 한참 무패 달릴 때 그때 올해 3월 그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잘 안 진다. 좀 빡센 팀이에요 스페인이. 아까 뭐 제가 멤버적으로 좀 강한 듯 안 강한 듯 하지만 어쨌든 안 집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전도 퇴장 이후에 3골이 들어간 게 아니고 퇴장 전에 이미 2골을 넣었고 모라타의 PK 실축만 아니었으면 4대0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스위스전은 오히려 자기들이 퇴장 당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2골을 더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2골 넣었고 퇴장 이후에 1골 먹혔지만 다시 2골 넣었다.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만 보면은 확실히 유효 슈팅이 훨씬 많네. 슈팅은 스위스에 비해 2배나 밀렸는데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유효 슈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정력 부분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 쪽이. 그리고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 홈에서 잘 안 진다. 그리고 스페인 원정도 1골만 내줌. 그러니까 원래 덴마크전이 좀 빡세요. 덴마크도 생각보다 의외의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이겨야 될 때 못 이긴다거나 아니면 원정 가서 뭐 산마리노나 아니면 뭐 좀 힘겹게 이겼던 경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덴마크도 최근에 이제 작년 1년 전에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이제 졌던 경기나 최근에 뭐 독일, 스페인 빼고는 잘 안 지기 때문에 홈의 덴마크면은 아무리 스페인이어도 좀 빡세지 않을까. 근데 상성에서 5승 무패 스페인이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예전에 1대3, 0대3으로 진. 덴마크가 뭐 한 10몇 년 전이라서 또 지금의 덴마크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로까지 발릴 건가 그런 생각은 안 들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라민 야말의 이제 부상도 있고 그리고 모라타가 생각보다 제가 볼 땐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AC 밀란에서 아니야 생각보다 못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좋아 보이진 않고 더군다나 지난번 또 세르비아전 PK를 놓쳤잖아요. 그 직전 경기.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다만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땐 요 경기도 오늘 왜 이러냐. 이 경기도 비길 가능성 높다. 오늘 그냥 차라리 주력 없이 아니면 주력을 무승부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뭐 계속 무 잡는 거지 뭐. 스코틀랜드, 덴마크도 무 잡고 아까 룩셈부르크, 산마리노, 뭐 키프로스 이 중에도 무 잡고
오로지 무로만 잡아서도 하나 얻어 걸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 무승부 조합은 많아도 나쁘지 않다. 뭐 예를 들어 좀 심하게 가져간다 치면 뭐 한 4, 5개 가져간다 칩시다. 최소 뭐 8배에서 배당이 안 나오더라도 많이 나오면 뭐 한 10배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10,000원씩 간다 칩시다. 일씩 간다 치면 뭐 2씩 간다 쳐도 하나만 적중하면은 일씩 가도 되니까. 그래서 배당 높은 거는 저는 막 4, 5경기씩 막 예전처럼 무리할 때 뭐 그걸 4, 5조합 가져가면 좀 빡세지만 2무씩 잡는 거 뭐 4, 5조합이면은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무밖에 안 보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경기를 어느 보러 가자니 뭐 덴마크 프렌을 가자니 스페인의 그 흐름이 걸리고 뭐 스위스전도 아시겠지만 퇴장 당하고도 이제 4대1로 이겼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덴마크도 뭐 홈인데 그렇다고 스페인 상대로 막 이기기까지는 좀 빡세 보이고. 어찌 보면 오늘 아까도 뭐 스코틀랜드, 크로아티아도 물을 봤지만 오히려 뭐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산마리노, 지브롤터, 뭐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뭐 다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 보면 걔네는 좀 불확실한 무승부 가능성이 높죠. 왜냐? 둘 다 못하는 와중에 득점력도 저조하니까 그 비길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고 뭐 어디가 이기면 1대0, 2대0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요 경기는 덴마크 쪽으로 보아도 덴마크 이길 각 안 보이고 스페인으로 봐도 뭐 스페인이 이길 각은 좀 더 보이긴 하지만 원정이라서 좀 빡세고 해서 오늘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한 갈만한 무승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봅니다. 언오버 패스하고 덴마크 프렌도 안 가고 오로지 그냥 무. 오늘은 그냥 무로 한번 고배당 노렸거든. 왜냐면 요새 그 국축 1축 그 끝나기 전에 1축 7무 잡을 때 그리고 지난주도 너무 아쉬웠고 뭐 3무 잡은 것들 하나씩 막 빗나가고 그러니까 요즘 무 잡이 괜찮을 때 뭐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 몇천 배 정도는 노려봄직 노려 봤을 뻔 했다. 이게 다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많이 나오기도 힘들고 핸디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왔을 때 노려야 됩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기 때문에 주구장창 무만 노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북아일랜드 벨라루스. 오늘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방송한 지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경기 가지고 1시간 하면 한 경기당 거의 10분씩 한 거라서 천천히 합니다. 막 잡담도 하고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9시까지 조합 마무리할 듯 합니다. 어제도 뭐 늦게 그 준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했습니다. 9시 반까지는 안 가고 9시 거의 9시 한 1, 2분? 다 마무리하고 어제도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해봤자 뭐 딱히 물을 너무 많이 봐서 오늘은 자, 이 북아일랜드하고 벨라루스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8시 반 경기는 왜 안 하지? 내일 오전에 합니다. 오전에. 오전에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낮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낮에 이와타 경기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경기들하고 같이 분석해서 뭐 묶어서 가든 뭐 이와타 경기만 뭐 별로다 싶으면 버리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아일랜드하고 지금 벨라루스인데 북아일랜드가 여기서 1위 갔거든요. 1위
북아일 2승 1무 1패. 패가 있죠. 근데 벨라루스는 패가 없습니다. 벨라루스 1승 3무. 그러니까 둘 다 실점이 1실점밖에 없어서 뭐 득점은 당연히 북아일랜드가 높긴 한데 실점이 적습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수비랑 공격에 한 명씩 부상이 있고, 벨라루스는 출전 의심 빼면은 얘네도 2명 정도 미드필더에 부상이 있어서 뭐 부상 여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일단 상대 전적 북아일랜드 우세 3승 1무로 무패. 벨라루스 상대로 무패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벨라루스 저거 중립 경기 같은데 0대0으로 비겼고 10월 중순에 그리고 홈에서는 2번 다 이겼기 때문에 2대1 3대0. 어쨌든 지난번 중립 경기인가? 아무튼 지난번 경기도 슈팅 2배 이상 차이, 점유율도 차이남. 그러니까 한 6대4 그 정도기 때문에 북아일랜드가 홈이면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대 전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북아일랜드 승 쪽을 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홈에서 불가리아 상대로 5득점 5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북아일랜드가 요새 은근히 홈에서 득점 많이 함. 그 전에 경기 보면 룩셈부르크 2득점, 그리고 덴마크전도 작년 이맘때쯤 2대0, 산마리노 3대0 해서 가끔씩 득점을 많이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최근에 득점력이 적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벨라루스도 보면 예전에 스위스전 이제 작년 1년 전에 스위스 원정에서 3골도 넣었었고, 그리고 뭐 코소보도 잡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룩셈부르크 원정도 잡고. 그러니까 벨라루스도 보면은 괜히 무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을 많이 못 넣어서 그렇지 벨라루스도 아예 무시할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가 유리한 건 맞는데 저 배당이 참 이제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어제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북마케도니아 느낌이긴 해요. 북마케도니아도 상성에서 강했고, 근데 뭐 벨라루스만큼 상대팀이 뭐 잘 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어제 상대가 라트비아였나? 근데 벨라루스는 성적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배당이 비슷한데 북아일랜드 가기가 좀 빡세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승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언오버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언오버 쪽으로 접근한다면은 오버보다는 언더가 맞다고 봅니다. 이게 불가리아 5대0으로 이겼다고 벨라루스까지 그 정도로 이길 것 같지는 않은데, 괜히 이거 언더 갔다가 또 대승 거두면은 또 그래서 그냥 이거는 홈팀 승 보는 게 최소 질 것 같진 않음. 그러니까 홈팀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을 듯. 언더는 살짝 불안함. 왜냐면 북아일랜드 가끔씩 많이 넣을 때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벨라루스도 최근에야 득점이 없지 얘네도 가끔씩 이제 지더라도 한 골 넣고 지면 또 오버가 되기 때문에 배당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버를 노릴만 하지, 언더가 확실해 보이는 건 차라리 언더 갈 거면 저 북아일랜드 언더보단 아까 저 위에 뭐 룩셈부르크 불가리아나 뭐 산마리노 지브롤터나 이런 게 더 확실하죠. 키프로스 리투아니아는 살짝 불안하고 오히려 산마리노 지브롤터가 거의 확실하죠. 둘 다 골을 많이 못 넣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벨라루스는 그냥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봅니다. 자, 그다음 포르투갈, 폴란드. 자, 폴란드가 생각보다 나름 예전에 폴란드는 좀 뭔가 맥없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아무리 그때 레반도프스키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즘 보면은 그래도 뭔가 골을 좀 더 잘 넣는 느낌? 그래서 득점은 포르투갈하고 같습니다.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일단은 포르투갈 3승 1무 무패죠.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2패로 3위입니다. 3위. 득점은 같다. 7득
실점이 폴란드가 많아서 그렇지. 득점력은 안 밀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포르투갈은 나올 선수는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호날두부터 뭐 레앙, 그리고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나머지는 이제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교체로 나와서 뭐 비티냐, 주앙 네베스, 그리고 포르투갈도 거의 뭐 홈이고 웬만하면 이 정도 멤버로는 질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공격이랑 미드필더 한 명씩 부상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잠깐만, 내가 이거 확인을 못했나? 잠깐만요. 나 은퇴한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근데 여기 지금 명단에 없는 거 보니까 부상인가? 레반도프스키가 안 보이는데 지금?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난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뭐 폴란드 대표팀에 뭐 불만을 표출했다고 언제냐? 지난달?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네. 이거 레반도프스키 안 나오면은 좀 빡세 보이는데? 어쨌든 아예 멤버 자체가 없는 거 보니까 아예 발탁이 안 된 거 같은데 이번에? 뭐 부상 때문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예 빠졌네. 레반도프스키가 빠진 상황이니까 와 이거 좀 빡세 보이는데 폴란드 입장에선. 이러면은 포르투갈이 큰 결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거 압도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일단 레반도프 스키의 결장은 아니고 이제 제외죠, 제외. 명단이 아예 없네요. 이러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도 한 방 있는데 뭐 다른 선수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 보면은 지금 이거 왜 안 열리냐 이게? 잠시만요. 일단은 상성 먼저 보고. 일단 상성에서 최근 폴란드 상대로 2승 3무로 무패 중. 포르투갈이 홈에서도 뭐 2번 비기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 통틀어도 딱 한 번밖에 안 졌어요. 예전에 유로에서. 그래서 이 전적에서는 당연히 포르투갈이 좋고, 포르투갈도 지금 3연승 뒤에 이제 지난번 스코틀랜드전 비기긴 했는데 홈에서도 이 멤버 갖고도 좀 아쉽게 막 다득점으로 이겼던 적이 많지는 않아요. 폴란드전 이제 원정에서 3대1이 전부긴 한데 그래도 홈의 포르투갈은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크로아티아전 3골, 그리고 스코틀랜드전 3골.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폴란드가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이제 PK 레반도프스키가 그때 한 골 넣었고, 그리고 이게 안 열리네. 크로아티아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확인하고 만약에 이제 또 방송이 끊긴 줄 알았네요.
저번에도 한 번씩 방송이 계속 끊겼어가지고. 자, 그때 어시도 했었네. 골은 넣진 않았는데 그래도 없으면 좀 타격이 있다 보여집니다. 타겟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래서 요 경기는 포르투갈 승보입니다. 배당이 낮더라도. 마헨이요? 글쎄 마헨 3.5를 받았기 때문에 마헨을 보느냐 어느 후보로 배당을 높이느냐인데, 일단 홈승 보고 폴란드 이제 실점률을 생각하면 스코틀랜드 2실점, 뭐 크로아티아 3실점, 그리고 포르투갈 그 홈에서도 포르투갈한테 3실점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배당 높일 거면은 오버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리 강팀이어도 근데 고민되는 게, 고민인 게 이게 배당 높이면 오버로 가느냐 3.5라도 아니면 핸디 1핸디나 2핸디 무 쪽을 노리느냐. 참 이게 어렵네.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지엘린스키도 있고 저 정도 멤버 갖고도 스코틀랜드한테 선제골도 내줬던 거 생각하면은 아예 못 비빌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홈에서 다 비겼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승을 보지만은 마행까지 보기는 좀 빡셉니다. 어제도 당연히 프랑스가 마행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스라엘하고 비긴 것처럼 괜히 일반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마행 가려다 또 이거 비기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갈 거면은 핸디 무승부 쪽을 노리거나, 어느 오버는 폴란드의 실점을 생각할 때 오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호날두도 계속 뭐 어찌 계속 골을 넣고 있고 해서 그런 이제 뭐 뭔가 그런 기록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골도 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해서 크로아티아전만 생각해서 언더를 보기에는 그 전 경기들의 득점이나 실점이 좀 많았던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핸디는 살짝 애매하고 1로 가느냐 2로 가느냐 무 쪽으로. 근데 이거 뭐 마엔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오버 쪽으로 가는 게 고배당은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승을 보지만 물론 다폴도에 데려갈 수도 있긴 해요. 포르투갈 승은 일반 승은. 근데 배당 측면으로 가면 오버입니다. 오버. 이러다 2대2 스코어 나면은 3.5라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면 포르투갈 입장에서 3.5가 나왔던 적은 그 폴란드전, 그것도 막판에 이제 자책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안 그러면 포르투갈도 실점이 적기 때문에 오버가 난 경우는 뭐 스웨덴전도 그렇고 핀란드전도 그렇고 슬로바키아전도 그렇고 2실점 이상 했던 적이 다 이제 오버가 난 거라서 본인들이 이겼던 경기 보면 이제 3대0, 뭐 2대1 이런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빡세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요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일단은 고배당으로 갈 거면 오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뭐 확실히 뭐 오버가 좋아 보인다 보다는 오버를 노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예. 어서 오세요. 예.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어디냐? 자, 스위스 경기입니다.
스위스 세르비아는 뭔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느낌은. 근데 이제 스위스가 지난번 어디였지? 그 스페인전에 상대방이 퇴장 당하고도 그 못 이겼던 건 좀 너무 빡세긴 해. 그리고 스위스가 아직 1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조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1무 3패. 세르비아. 둘 다 득점 별로 못함. 실점은 스위스가 많은. 10골이나 실점했어요. 10골. 그래서 지금 스위스가 원래는 강한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르비아가 지난 스페인전에 퇴장이 있었거든요. 일단 스위스 결장 없진 않아요. 뭐 수비 아칸지, 마누엘 아칸지 수비 쪽에 근육 부상, 그리고 뭐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에도 1명. 그래서 한 3명 정도 부상이긴 한데 수비, 공격, 미필 1명씩 결장. 그리고 세르비아 수비 대장 1명, 그리고 경고 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 일리치 미드필더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뭐 루카요비치도 부상 의심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퇴장이나 경고 누적이 있는 세르비아 쪽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수비 쪽에. 그래서 뭐 살짝 스위스가 조금 더 좋지 않나, 결장 부분은. 그리고 홈인 거. 그리고 지난번 어쨌든 아직 1승이 없는데 홈이고, 그리고 지난 덴마크전 2대2 무승부. 리드 하다가 일단은 2대1로 리드 하다가 전반에 그 골을 먹혔지만은 그래도 홈인데 이제 한 번은 좀 이겨줘야 되지 않나. 스위스가 홈에서 잘 안 지거든요. 스페인전이 좀 의외의 경기였어가지고 상대 퇴장인데도 불구하고 2골을 먹힌 게 좀 컸었고, 그때 뭐 어떤 일이, 경기를 안 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PK를 놓친 것 같진 않은데 뭐 골대를 많이 맞았나? 슈팅은 훨씬 아마 많긴 했었을 거예요. 유효 슈팅이 훨씬 부족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세르비아가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스페인전도 3대0으로 결국 졌고, 덴마크전도 2대0으로 졌고. 그러니까 홈에서 스위스를 잡은 게 좀 크긴 해요. 왜냐면 홈에서는 좀 나름 하는 것 같아. 스페인전도 비겼고 해서. 그래서 세르비아가 가끔씩 뜬금없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뭐 스웨덴전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긴다든가.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스위스전. 스페인전 비긴 것보다 스위스를 잡은 게 좀 더 세다 봐요.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4대0 될 뻔한 거, 그 모라타가 이제 PK를 놓치는 바람에 슈팅도 압도적으로 밀렸거든요. 30대 3이었습니다. 30대 3. 그리고 덴마크전을 보면 알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요거 홈승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홈인데 홈팀 승부 어쨌든 세르비아가 홈이면 모르겠지만 원정 득점력 저조해서 스위스 승보대 만에 하나 뭐 무정도 생각해야지. 뭐 아무리 세르비아가 최근에 뭐 스위스를 잡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홈이었고 원정은 또 다르다 봅니다. 물론 덴마크전에서 못한 건 아니에요. 슈팅도 별로 차이 안 났고 점유율도 엇비슷했습니다. 다만 세르비아가 스위스가 세르비아전 아쉬웠던 건 그때 아마 PK도 놓치고 막 자책골 내주고, 그때 막 골대 맞고 막 PK 놓치고 한 게 아마 세르비아전 같은데, 원정 점유율도 훨씬 많았고 슈팅도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스위스 승을 좀 더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승까지 해서 딱 10경기.
8시 반부터 경기는 내일 2와타 경기까지 해서 내일 오전에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인도네시아 경기부터 아까 9시 경기죠. 사실 일본은 뭐 개인적으로 오버를 노리든 해야지. 마주 막 갈 경기는 아닙니다. 시간대가 달라서.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만 고배당으로 오버를 노리지. 일본이 그래도 이길 확률은 높아요. 승이랑 마엔. 근데 이제 가기가 좀 빡세다 이거죠.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네, 아레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이제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후원하시고 이제 쪽지를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이제 1명, 2명씩 이 구독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3일 동안 쉬어서 좀 더디긴 했지만, 꾸준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조합은 9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